이어서 부등률로 가봅니다. 부등률은 이 부등이란 용어에 여러분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하시면 좋죠. 같지 않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같지 않다? 그걸 포인트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수 수용가가 동시 사용되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즉 얘가 기준이 되는 거란 얘기죠. 각 수용가 최대 수용 전력 합의 비율, 비, 이렇게 얘기하죠. 말로는 이렇지만 식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즉 합성 최대 전력분의 최대 전력,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등률이어서 이것은 같을 때가 1이고요. 같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늘 이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수용가가 변압기 용량을 결정할 때 역시 이 부등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상가가 A 상가가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A 상가에 뭐 1번, 2번 이렇게 두 개의 상가가 있는데 1번 상가에 이 전력 사용을 그래프로 한번 따져보니까 0시에서 6시까지는 적게 쓰고 아침 시간에는 좀 쓰다가 12시부터 6시까지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확 줄어들어서 뭐 퇴근을 했나 보네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또 이 A 상가에는 2번 가게가 있는데 2번 가게가 얘는 어떤 그래프 분포를 갖냐면 이런 빨간색 그래프를 갖습니다. 이 업소는 지금 100을 쓰다가 낮 시간 12시에서 6시에는 굉장히 적게 쓰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전력을 사용하는 것만 봐도 여기 A 상가의 1번, 2번 가게는 서로 다른 업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겠죠. 다른 업종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전력 사용을 사실 보면, 자, 이 둘을 이제 합해서 최대 전력을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죠. 0시에서 6시까지는 110을 쓰죠. 여기가 10이고 100이니까 더해서 6시에서 12시까지는 40과 80을 더해서 120. 또 이 구간에서도 30과 90이니까 120. 여기에서도 20과 60 있죠. 그러니까 80 이렇게 쓰게 되네요. 그러니까 둘을 합해서 합성을 해서 최대 전력을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이 구간에서 120이 합성 최대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등률을 한번 계산해 보면 합성 최대 전력 둘을 합해서 구한 전력이 분모에 오게 되고요. 분자에는 각 수용가, 즉 각 가게의 최대 전력이 얼마인가를 합하는 겁니다. 먼저 1번 가게는 지금 이때 제일 많이 썼고 최대 전력이 90이었죠. 두 번째 가게는 여기에서 제일 많이 썼고 100이었네요. 그래서 그 100과 90을 더한 것이 최대 전력의 합이다, 이렇게 되죠. 얘는 합성 최대 전력, 얘는 최대 전력의 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1.58이 나오네요. 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시다. 그 옆에 있는 B 상가가 있는데 여기도 1번, 2번 가게가 있다고 합시다. 자, 1번 가게의 전력 사용 그래프를 보니까 처음에 적게 쓰다가 점점 늘어서 많이 쓰고 다시 적어지죠. 자, 두 번째 가게도 전력 사용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얘도 그거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얘도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죠. 이 비상가는 업종이 비슷할 것이다, 아니면 낮에 얘도 주로 활동하는, 영업하는 그런 가게일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즉 두 업종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등률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먼저 둘을 합성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 구간 얼마? 30이죠. 30. 이 구간은 60과 40이니까 100. 이 구간은 100과 90이니까 190. 여기는 합해보면 60이 되네요. 즉 둘이 합성을 해서 전력을 계산해 보니까 합성 최대 전력이 190이죠. 이 중에서도 그것이 이렇게 분모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부등률이 190이 분모에 오게 되고요.
분자에는 각 수용가, 각 가게에 최대 전력을 더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빨간색 가게는 최대가 100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그래프도 최대가 여기 90이네요. 그러니까 100과 90을 더한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얘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아, 업종이 같으니까 1. 뭔가 다르니까 부등률이 1.58. 즉 1보다는 얘가 부등률, 다른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크고 얘는 1이네요. 즉 이렇게 서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서로 업종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아, 부등률은 저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둘을 조금 작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성질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먼저 지금 요 A상가, 지금 B상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얘는 전력을 좀 분산해서 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전력을 좀 집중해서 같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A상가는 변압기 용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때의 이 합성 최대 전력인 120을 기준으로 얘는 변압기를 달면 되겠죠. 둘이 합해봐야 최대 120을 쓰니까. 근데 얘는 둘이 합했을 때 최대 190을 쓰니까 아, 얘는 변압기 용량을 결국 이 최대 전력을 쓰는 구간에 맞추어서 달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얘는 변압기 용량을 좀 더 큰 걸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도 100과 90이어서 190에 맞춰서 만약에 변압기를 제대로 그 제 용량을 설치했다고 하면 사실은 120밖에 안 쓰니까 제 용량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용률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이렇게 부등률이 높으면 서로 나누어 쓰기 때문에 변압기 용량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더 포인트가 됩니다. B상가는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전력을.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용량을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맞춰서 달 수밖에 없습니다. 변압기를 제 용량대로 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안 쓰는 구간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변압기를 우리가 설치할 때 용량 결정할 때 별로 안 좋죠.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서로 시간대를 좀 나누어서 쓰는 것이 좀 효율성이 좋은데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등률이 높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변압기 용량을 설정할 때 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률이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상과 B상, 그러니까 1번 가게, 2번 가게 이렇게 서로 여러 개의 수용가가 있을 때 부등률을 역시 고려해서 변압기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때 이렇게 A가 1번 가게, 2번 가게 이런 식으로 다수의 수용가가 있을 때는 이 부등률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앞단원에서 우리가 수용률 얘기하면서는 최대 전력 하고 역률로 나눠야 이 피상 전력이 얻어지니까 변압기는 피상 전력을 기준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률이 분모에 오게 됐었죠. 그래서 그때의 최대 전력은 그럼 어떻게 구했냐? 설비 용량, 내가 다 갖춰져 있는 용량에다가 수용률이 얼마냐를 곱해서 최대 전력이 만들어졌었고 이제 이 다수 수용가 1번, 2번 가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이제 부등률까지 고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부등률까지 고려해서 부등률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최대 전력이 얻어지고요. 결국 이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결국 변압기 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이제 피상 전력이죠. 역률까지 해서 최종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이게 최종 결론. 그래서 설비 용량에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은 나누고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은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역률은 왜 나눠요? 피상 전력 값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은 나누고 이렇게 말로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률까지 나누어서 분모에 오게 되는 거죠. 이 식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설비 용량에다가 즉 내가 싹 갖춰져 있는 용량에다가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은 나누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1번 수용과 2번 수용과 3번 수용과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그때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A, B, C라고 하는 각각 수용가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갖춰진 전체 설비가 10kW의 수용률이 50%, 얘는 6에 40%, 전체 갖춰진 그걸 다 쓴다고 봤을 때 5kg를 얘는 쓰고 있고 수용률이 60%다. 그러면 이때 그리고 또 주어졌네요. 이 각 수용가들의 부중률은 1.6이다. 그리고 전체 역률은 0.8이다. 그럴 때 이때의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설비 용량에다가 이 A 가게의 수용률 곱하고 또 얘네 둘이 곱해서 그렇죠? 10하고 0.5, 6하고 0.4, 5하고 0.6을 이렇게 곱해서 이건 뭡니까?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더한 거죠. 그리고 분모에는 그 다음 부등률로 나눠야 되고 역률도 주어지면 역률도 나눠야 됩니다. 뭐 역률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 여러분 잘 이 예를 풀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뭐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걸 기준으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기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손실계수라고 하는 용어가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손실계수는 최대 손실전력분의 평균 손실전력, 이거는 뭐 이대로 여러분들 암기를 사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율 F라고 한다면 그리고 손실계수를 H라고 한다면 우리 방금 부하율 생각했잖아요. 이 전 시간에 부하율. 그래서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이것도 잘 나와요.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하율을 F라고 잡으면 보통은 이 부하율도 우리가 소수 단위입니다. 소수. 그래서 부하율 F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뭐 0.6이다 그러면 제곱을 하면 이 값은 작아집니다. 이렇게 0.36 이런 예를 들어봐도. 그래서 이 0과 1 사이의 크기 관계를 보면 부하율이 F라고 하면 F제곱은 당연히 더 작은 값을 갖고 그때 이 손실계수를 H라고 하면 H가 이 값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 결과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손실계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배전선로의 전압 유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전압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격 전압을 벗어나면 효율성도 감소하고 역률 그리고 기기의 수명에도 문제가 있죠. 전격 전압을 즉 전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을 유지하는 범위 이것도 뭐 실기에서도 잘 나옵니다. 110V 우리가 알고 있는 220V 그다음에 380 이런 거일 때 이 전압 유지의 범위는 110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6V 이 정도는 허용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220은 그거의 한 2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요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380V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8. 얘는 이 38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도 허용되는 전압 유지 범위도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60Hz를 우리가 유지하는데 주파수도 60Hz 알고 계시죠? 거기에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플러스 마이너스 0.2Hz까지 전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도 증대되고 당연히 기기의 수명도 더 보존할 수 있겠죠. 즉 이거에 반대되는 의미가 되니까 특히 이 수치들 한번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권 변압기는 이건 기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기편 여러분들 저희 다른 강의에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력공학에서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굉장히 자세히 해두었으니까 그 강의에서 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배전설로 보호하는 이 단로기 우리 전에 살펴봤었죠. DS, Disconnecting Switch.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DS로 나타냅니다. 얘는 차단기죠. 차단기. 그래서 단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 전류를 개폐하고 점검, 보수 시 회로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용도로 쓴다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 부하전류 개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차단기는 부하전류 개폐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소호 기능이 있으니까 얘는 소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폐 가능한 전류는 얘가 개폐 가능한 전류는 작은 전류, 미약한 선로의 충전 전류거나 아니면 변압기의 여자 전류 정도 이런 작은 전류는 개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로 개폐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림은 크게 중요치는 않고요. 이 LS 라인 스위치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DS 단로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부하전류 개폐 능력은 없고 66kV 이상의 특고압 수전 설비에 인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기, 선로 개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하 개폐기는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LBS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부하 개폐기. 그래서 부하 전류 개폐는 가능하지만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큰 틀에서 부드럽게 이해해 주시고 기출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ASS 그래서 오토매틱 섹션 스위치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과부하나 지락사고 발생했을 때 고장 구간을 이렇게 분리시키기 위한 개폐기. 고장이 났을 때 그 부분을 개폐하는 기능 AS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클로저 다시 닫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뭐 지락사고 같은 경우 그냥 단시간 한 번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동적으로 얘가 다시 투입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순간 고정을 제거하는 리클로저 다시 닫아보는 기구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리클로저도 있다는 것. 그래서 배전선로 보호용으로 차단기 겸 개폐기 용으로 리클로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고 검출 시에 고장 구간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 섹셔널 라이즈입니다. 자, 이것은 자동으로 선로 구분 개폐기 뭐 이런 이름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섹셔널 라이즈 리클로저하고 협조해서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개방하는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리클로저하고 협조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개방시키는 거. 그래서 리클로저하고 여기 섹셔널 라이즈죠. 이 두 개가 서로 협조를 통해서 고장 구간을 이렇게 개폐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 이거 있죠? 주상변압기에서 자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런 컷아웃 스위치라고 합니다. COS 컷아웃 스위치 주상변압기를 보호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전봇대 전주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자체가 일종의 퓨즈입니다. 그래서 사고 전류가 발생하면 얘가 용단이 되면서 얘가 탁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퓨즈 폴더가 개방이 되면서 밖으로 얘가 탁 튀어나온다 그래서 컷아웃 스위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것은 이제 1차 측에 있습니다. 변압기 1차 측에 있고요.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것은 캐치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것도 일종의 퓨즈인데요. 요거죠, 요거. 캐치홀더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을 보호하게 되는 퓨즈의 일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배전선로 운영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